여러분의 영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교과서 중학영단어의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14강이고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뽀삐를 소개합니다 입니다. 뽀삐는요,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해서요,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아주 예쁜 저의 애완견입니다. 자, 뽀삐 여러분들 나중에 비디오 클립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사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예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과연 뽀삐는 어떤 아이인지 제가 한번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저는 저의 애완견 뽀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뽀삐는 암컷입니다. 털은 흰색이고 곧습니다. 그녀는 사교적인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뽀삐는 꼬리를 흔들며 모든 사람을 반겨줍니다. 또한 뽀삐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뽀삐가 배가 고픈데 밥그릇이 비어있을 때 발로 밥그릇을 건드려 소리를 냅니다. 만약 제가 밥을 주지 않으면 크게 짖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의 이웃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친구들이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강아지 이름이 뽀삐가 뭔가요? 정말 너무 흔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유치해요, 이렇게 하는데요. 저한테는요, 뽀삐라는 이름이 너무 입에 잘 와닿고요. 지금은 뽀삐라는 이름 말고 더 이상 생각해낼 게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름이고요. 모습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여기 보시면요, 배가 고픈데 밥그릇이 비어있으면요, 정말로 밥그릇과 물그릇을요, 딸그락딸그락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아, 밥 달라는 거구나, 물 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참 사랑스러운 그런 강아지인데, 제가 뽀삐를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들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자, 이런 단어들입니다. 애완견이라 할 때 애완동물, 암컷입니다. 암컷은 또 뭐라고 할까요? 암컷, 수컷 얘기하는데요. 털, 꼬리를 흔들며, 꼬리를 흔들다, 사랑스럽다, 밥그릇, 짖는다, 이웃,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단어들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렇게 되네요. pet, female, straight, outgoing, wagging her tail. wagging her tail, 생소하시죠? makes a noise by touching, feed, barks loudly. 아주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20개의 단어 혹은 표현 중에서 몇 개를 알고 계시나요? 모르는 단어들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261번부터 270번까지의 10개의 단어를 살펴보실 텐데요. 텔레파시 게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부터 만나보시죠. female, straight이라는 형용사 부사가 등장했습니다. female이라는 것은요,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여성, 암컷, 여성의, 암컷의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단어니까요, 눈여겨보시고요. straight이라는 것은요, 곧장, 똑바로 혹은 똑바른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도 되고요, 부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go straight to blocks, 길찾기 같은데 여러분들 꼭 듣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될 텐데요. 둘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까요? 느낌이 오시는 거 고르시죠. 3, 2, 1. female, 여성의, 암컷의 이런 단어입니다. 잘 챙기셔야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고요, 해석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들 보시죠. lovely, outgoing이라고 나왔습니다. lovely는요, 이게 ly가 붙었는데 부사인 것 같지만 특이하게도 형용사입니다. 의미는요, 사랑스러운이 되고요. lovely가 ly가 붙어있지만 형용사라는 거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outgoing이라는 것은요, 고 밖으로 나가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외향적인, 사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고요. outgoing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골라보시죠. 3, 2, 1. lovely, 사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ly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어 들어보겠습니다. feed와 bark라는 아주 짧은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둘 다 동사입니다. feed는 먹이를 주다 혹은 밥이나 우유 등을 주다, 그런 의미의 동사고요. bark라는 것은 짖다, 강아지 같은 것이 멍멍 짖다, 그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feed, bark 골라보시죠. 3, 2, 1.
feed, 먹이를 주다, 밥, 우유 등을 주다 그런 의미의 동사였네요. 자, 이런 단어들 잘 챙기시고요. 언제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뽀삐를 하나하나씩 파헤쳐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오늘 저는 저의 애완견 뽀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말은 굉장히 길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왔던 문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들한테는 쉬울 겁니다. introduce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핵심 단어는요. 애완입니다. 애완동물 강아지인데 그걸 줄여서 애완견이라고 하죠. 애완동물만 하나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61번 단어고요. pet이라고 나왔습니다. pet이라는 것은요. 명사로 애완동물입니다. 반려동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pet. Do you have any pets? 당신은 애완동물을 기르시나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애완동물을 가지고 계시나요? 즉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했을 때 혹시 애완동물 기르시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Do you have any pets? 상대방을 처음 만나가지고 대화거리가 없을 때 이런 것들 애완동물 얘기를 해도 이야기를 술술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애완동물 기르시나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Do you have any pets? 자 그러면요. 오늘 today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뭐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요. 특히 소개하고 싶습니다 할 땐 I'd like to introduce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요. Today I'd like to introduce 해놓고요. 누구를요? 저의 애완 강아지, 애완견 뽀삐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Today, 오늘요. I'd like to introduce,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의 애완견 뽀삐를 여러분에게요. 됐나요? Would like to 요거 다시 한번 챙기시고요. 이때 apostrophe D라는 것은 would라는 조동사를 생략한 것이고요. Would like to 동사 원형이 되면 무엇 하고 싶다라는 건데 want to 동사 원형과 비슷한 의미이긴 합니다만 would like to는요 보다 공손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d like to introduce my pet dog 뽀삐 to you. 됐습니다. 다음 문장 가지요. 뽀삐는 암컷입니다. 즉 여자아이라는 거지요. 동물 할 때는 암컷, 수컷 이런 표현을 쓰고요. 사람한테 그렇게 쓰지 않죠. 뽀삐는 암컷입니다. 주어 동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female, 암컷을 챙기시면 되겠죠. 자, 262번 female 나왔습니다. 명사로요 여성 암컷 이렇게 되고요. 형용사로 여성의 암컷 이렇게 됩니다. 의자라는 말이 붙은 것도 대체로 소유격으로 형용사를 나타내죠. 이건 뭐죠? She was the first female pilo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녀는요 최초의 혹은 첫 번째의 여성 비행 조종사였습니다. 만약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면요. She was the first Korean female pilot.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름 떠오르시나요?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는데요.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녀는 최초의 여성 비행사였습니다. female, 여성이란 뜻이죠. 반대로는요. 앞에 FE를 빼고요. 매일 하게 되면 이게 남성, 남성의. 동물한테는요. 수컷의 이런 의미가 되겠죠. female, male, 여성, 남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뽀삐는 암컷입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뽀삐 is a female dog 이라고 나왔습니다. 암컷 개라는 의미죠. 뽀삐는요 암컷 개입니다. 뽀삐는 암컷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뽀삐 is female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는 잘 안 쓰고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뽀삐 is a female dog 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요 일단 암컷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특징은요 이렇게 되죠. 털은 흰색이고요. 아주 새하얗습니다. 새하얗고요. 털은요 꼬불꼬불하지 않고요. 아주 직모예요. 아주 고다요. 그래갖고 털이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림으로 보시고요. 털 곧습니다. 요걸 좀 해야 될 텐데요. 털을 영어로 뭐지요? 이렇게 되네요. hair. 여러분들은 머리카락 요 정도를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hair는 털이라는 의미 됩니다. 우리는 머리털 이런 말도 쓰나요? 머리카락, 털 이런 의미의 hair가 되고요. She has a curly hair 이렇게 나오면요. curly라는 것은 구불구불한 혹은 곱슬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요.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 곱슬머리입니다. 털이 곱슬거립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She has a curly hair.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혹은 털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부자연스럽다는 거 많은 예문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녀는 곱슬거립니다. 그녀의 머리는 곱슬거립니다. 이렇게. 혹은 그녀의 털은 곱슬거립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반드시 가지다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 있다 혹은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264번이고요. straight이라고 나왔습니다. 형용사로 곧은, 부사로는요 똑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straight, 형용사로 곧은, 곱슬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 나온 curly와 반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부사로는요 똑바로입니다. 일단 straight은 직선과 가깝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go straight for 2 blocks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예문에서는요 for가 생략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go straight for 2 blocks 하면 block이라는 것은 구역 혹은 하나의 구역이라서 길로 했을 때는 하나의 단지 이렇게 보기도 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2 블럭 곧장 혹은 똑바로 가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똑바로, 곧장 2 블럭을 가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She has a long straight hair. 그녀는 긴 곧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남학생들이나 남자들의 제 좋아하는 이상성은 긴 생머리에 얼굴 하얀 거 이런 거 좋아한다는데 긴 생머리가 바로 long straight hair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long straight hair, 긴 생머리. 생머리라는 건 곧은이라는 거죠. 곱슬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go straight for 2 blocks 할 때 요때 straight과 she has a long straight hair가 쓰임이 조금 다르죠. 요때는 부사로 똑바로고요. 곧은 머리니까 이때는 형용사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털은 흰색이고 곧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털은 이 주어가 되겠고요. 흰색이고 곧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갑니다. Her hair is white and straight. 이렇게 됩니다. 털은 이라고 우리말은 이렇게 나와있지만 누구의 털이죠? 뽀삐의 털입니다. 근데 뽀삐는 암컷이라고 그랬고요. 따라서 her hair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이 영어 문장에서는 자연스럽겠죠. Her hair is white. 흰색이고요. 그리고 곧습니다. 구불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외형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가죠. 그녀는 사교적인 성격입니다. 대체로 강아지들이 사람들과 친하지요. 그런데 뽀삐는요 유난히 더 그렇습니다. 보통 강아지들은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하고 그 낯선 사람을 보면 짖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싸납게 하기도 하는데 이 뽀삐는요 정말 모든 사람을 보고 반기고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모든 사람을 다 아는 척 해야 됩니다. 그만큼 사교적인 성격인데요. 사교적인 성격 요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죠. 265번이고요. outgoing입니다. out은 바깥이라는 의미 연상이 되시고요. 나가는 겁니다. 안에 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실내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혼자 고독을 즐기거나 혼자 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바깥을 자주 나가는 사람은 활동적이거나 아는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용사로 사교적인 이런 의미가 형성이 되는 거죠. 혹은요 외향적인 이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교적인, 외향적인, 성격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거죠. outgoing입니다. My parents are outgoing, but I am introvert라고 나왔습니다.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은요 어떤가요? 외향적이십니다. 혹은 사교적이십니다. 하지만 I am introvert, 나는 희한하게요 introvert, 내성적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introvert. extrovert 하면요 이건 외향적인 의미가 되고요. introvert입니다. in, 안쪽이죠. out은 바깥쪽이죠. 안쪽에 실내에 사람들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 그래서 introvert는 내성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은 사교적이고 외향적인데 희한하게도 나는 내성적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격적인 걸 말할 때 introvert도 참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같이 챙겨두시면 더 좋고요. outgoing, introvert 보시죠. 그러면 사교적인 했습니다. 이번엔 성격 좀 보시죠. 266번이고요. character라고 나왔습니다. 명사로 성격, 등장인물, 글자, 뜻이 많습니다. 그래도요 성격, 등장인물, 글자 모두 다 많이 쓰니까요. 요거 세 개는 한꺼번에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도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character, 성격, 등장인물, 글자. 첫 번째 예문을 보니까요. I have a weak character라고 나왔습니다.
weak라는 것은요, 약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저는 성격이 좀 약해요. 그런 의미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요. I have a weak character.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캐릭터는 성격이 되겠고요. He is a main character in the movie 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영화에서 메인 캐릭터입니다. 메인이라는 것은 주된 혹은 주요한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주된 캐릭터입니다. 주된 성격이다? 이상하죠? 영화에서 주된 글자이다? 이것도 이상하고요. 주된 등장인물입니다. 그래서 메인 캐릭터 하면 주인공이 되는 거죠. He is a main character in the movie. 그는 영화에서 주인공입니다. 즉 주된 등장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We have to learn Chinese characters 이렇게 나왔죠. We have to learn입니다. learn이라는 것은 배우다라는 동사고요. Chinese라는 것은 중국어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배워야 합니다. 뭐를요? 중국어가 아니고 그 뒤에 보니까 characters까지 같이 나왔으니까 중국 글자들 즉 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Chinese characters 하면 이게 한자, 한문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we have to learn Chinese characters. 우리는 중국어가 아니라 한문, 한자를 배워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중국어 또는 한문, 한자를 배우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문, 한자, Chinese characters 이렇게 표현한다. 성격, 등장인물, 글자 좀 잘 챙기셔야겠죠. 그녀는 사교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She has an outgoing character.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을요? 외향적인 혹은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She has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저렇게 쓸 수 있구나 보시고요. She has an outgoing character. out 이게 모음으로 시작되죠. 발음이요. 그래서 on이 됐다는 것도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갑니다. 예를 들면 아주 사교적인 성격인데 어떻게 사교적이냐? 뽀삐는 꼬리를 흔들며 모든 사람을 반겨줍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For example로 시작하면 될 거고요. 뽀삐는 주어고요. 꼬리를 흔들며 반겨줍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겨준다, 꼬리를 흔든다 이런 표현을 정리하면 될 텐데요. 사실요. 꼬리를 흔들며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가르쳐 드릴 텐데 근데 사실요. 이거 생각보다 단어 하나 외우는 것만큼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나 딱 배우게 되면요. 여러분들 문장을 아주 세련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솔깃하시죠. 갑니다. 267번이고요. tail 일단 나왔습니다. tail은 꼬리를 가리키겠죠. 이 부분입니다. 명사로 꼬리를 가리키고요. The dog wagged its tail back and forth 이렇게 나왔습니다. back이라는 것은 뒤로 and forth는 앞으로입니다. 그래서 back and forth 하면요. 앞뒤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back and forth 앞뒤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그 개는요. wag라는 것은 흔들다, 꼬리 같은 걸 흔들다라는 건데 바로 일단 보실 겁니다. 일단 의미만 챙겨두시고요. 그 개는요. 흔들었습니다. 무엇을요? 꼬리를 흔들었다는 거죠.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 거죠. 268번입니다. wag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wag는 개가 꼬리를 흔들다 이렇게 되고요. 개의 꼬리가 흔들리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어쨌든 개의 꼬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Poppy is wagging her tail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뽀삐는 wagging, is wagging이죠. 현재 진행형이네요. 흔들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녀의 꼬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죠. 살랑살랑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반겨줍니다만 하나 더 챙기면 되겠네요. 269번이고요. greet이라는 동사입니다. greet은요. 동사로 맞이하다, 환영하다는 뜻입니다. greet, 동사 맞다, 환영하다. They greeted us with a smile. They greeted. 그들은 맞이했습니다. 혹은 환영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With a smile. 웃음을 가지고 우리를 환영했으니까 웃으면서 우리를 환영했다,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greet 챙겼고요. tail 챙겼고요. wag라는 동사 챙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장을 영작해야 될 텐데요. 일단 보여드립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She greets, 그녀는 환영합니다. Everyone, 모두를 환영하는 건데 그렇다면 뽀삐는 모든 사람을 반겨줍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꼬리를 흔들며 요거를 영작하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agging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요. 특징적인 거 여기 앞에 쉼표가 있습니다. 물론 쉼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쉼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쉼표가 이렇게 있고요. 동사 원형에 ing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대부분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녀는 모든 사람을 반겨줍니다. 그녀의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쉼표 다음에 ing를 써서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 지금 하나 단어 하나 암기하는 것처럼 챙겨두시면요. 여러분들 이런 문장 참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쉼표 다음에 동사 ing를 써서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꼬리를 흔들며 뭐뭐 하면서라고 나올 때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해석할 때도요. 예를 들면 그녀는 모든 사람을 반깁니다. 그녀의 꼬리를 흔들면서. 됐나요? 이런 거 하나 잘 챙겨두시면 좋은 팁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또한 뽀삐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주의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그런 단어가 되겠네요. 바로 보시죠. 270번이고요. lovely라고 나왔습니다. lovely, love라는 단어 뒤에 ly가 붙었습니다. 보통 ly가 붙으면 부사로 인식하기 쉬운데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lovely는요. 형용사로 사랑스러운이고요. 이런 것과 대표적으로 함께 언급이 되는 것이 friendly 이런 게 있습니다. friendly, ly가 붙었지만 역시 형용사가 아니고요. 친근한, 다정다감한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Isn't she lovely?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요거 영작하실 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Isn't she lovely? 노래도 있습니다. 사랑스럽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 문장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뽀삐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챙겼으니까요. 가보죠. Also she is so lovely. 또한 그녀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렇게 질문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요. 또한요. either도 배웠고요. to도 배웠고요. 근데 왜 이번에는 also를 쓰게 되죠? 궁금하시죠? either나 to라는 것은요. 역시 또한을 나타내는데 앞문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했고요. 그거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즉 앞문장의 말을 받아치면서 또한 역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either라는 것은 부정문에서 to라는 것은 긍정문에서 쓰이는 거죠. 이때 also라는 것은요. 앞문장에서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거에 추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에서 또한이고요. 그럴 때 also는 앞에 이렇게 써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also she is so lovely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초반 부분 10개의 단어를 살피셨고요.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또 매칭 게임 진행합니다. 9개의 칸이 보이고 있고요. 세 쌍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은 한 4초 드려볼까요? 눈 크게 뜨시고요. 갑니다. 4, 3, 2, 1. 잘 찾아보셨나요? 세 개의 쌍 함께 보시도록 하죠.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번과 6번 칸에 있고요. outgoing이라고 나왔습니다. 형용사지요. 성격을 나타냅니다. 사교적인, 외향적인. 좋습니다. 두 번째 쌍은요. 여기 나와 있네요. lovely, lovely. 방금 전에 보셨죠? 사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다. 마지막 단어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female, female. 여성의 암컷의 그런 의미였었고요. male과 함께 연결해서 외우시면 하나의 단어를 더 챙기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초반 부분 잘 정리했고요. 이제 나머지 단어들을 살피러 가보겠습니다.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as I remember. 자, 이제는 271번부터 280번까지 남은 10개를 살피실 텐데요. 뽀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뽀삐가 배고픈데 밥그릇이 비어있을 때 발로 밥그릇을 건드려 소리를 냅니다. 기니까 좀 끊어가면 되겠죠? 근데 뭐뭐 할 때입니다. when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뽀삐가 배고픈데 끊고요. 밥그릇이 비어있을 때 발로 밥그릇을 건드려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일단 단어부터 보시죠. 271번이고요. bowl이라고 나왔습니다. bowl이라는 것은 명사로 그릇, 통을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움푹 파인 이런 그릇이나 통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밥그릇 이렇게 그릇과 연결된다고 보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볼링 같은 걸 좋아하시나요? 그럴 때 볼링 할 때도 요 볼이 들어가는데요. 그때는 동사고요. 뭔가 공 같은 걸 굴리다 그런 의미로 됩니다. 이렇게 뭔가 움푹 파져 있으면 잘 굴러갈 것 같나요? 그림으로 같이 연상하시죠. Put vegetables and rice into a bowl and mix them well.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리할 때 자주 등장하겠죠. Put 넣으세요. 채소와 밥을 어디다가요? 밥그릇에 혹은 그릇에 넣고요. And mix them well. 그것들을 잘 섞으세요. 비빔밥 같은 데 만들 때 이런 거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bowl 챙기시고요. 272번은 empty입니다. empty. 형용사로 비어있는 빈이라는 의미거든요. empty, 비어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I need an empty box. 나는 필요합니다. 뭐가요? 빈 상자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empty box, 빈 상자입니다. empty 챙기시고요. 다음 더 보죠. 273번은요. touch라는 동사입니다. touch, 동사로 건드리다입니다. touch, don't touch me 하면 나를 건들지 말라는 거죠. Don't touch, 그거 건들지 마. 왜? It's hot, 그 뜨거워. 뜨거우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죠. Don't touch it, it's hot 이렇게 나옵니다. Don't touch it, touch가 건드리다라는 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더 봅니다. 274번 by가 나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죠. by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언제까지라고요. 그런데 by는 전치사고요. 전치사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by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봤던 언제까지 요것도 있고요. 혹시 by 다음에 교통수단이 나올 때 그것도 기억나시나요? 무엇을 타고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세 가지 의미만 좀 정리하도록 하죠. 뭐뭐에 의해서라고 쓰일 수도 있고요. 언제까지 혹은 무엇을 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라고 해석될 때는 그 뒤에 시간과 함께 연결되고요. 무엇을 타고라고 해석될 때는요. 그 뒤에 교통수단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석이 될 때는요. 여러분들 2학년 때쯤 가면 수동태라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의해서라고 많이 사용되는데요. 미리 한번 보시죠. The turtle ship was made by General 이순신. 어디서 듣던 이름이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General은 장군이라는 뜻이고요. 이순신 장군이고요. 그럼 turtle ship은요? 거북선이 되겠죠. 거북선은요. was made,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요. 이때는 의해서입니다. I go to school by bus. 나는 학교에 갑니다. by 다음에 교통수단이 나왔죠? 그렇다면 버스를 타고가 되겠죠. 저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마지막은요. Can you finish your work by 6 p.m.? by 다음에요. 시간이 나왔죠? 즉 언제까지입니다. 당신의 일을 6시까지 끝낼 수 있나요? 이런 의미입니다. by가 아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특징적인 거 몇 가지 있죠? 시간과 연결될 때까지, 교통수단과 연결될 때 뭐뭇을 타고, 나중에 수동태라는 것과 연결될 때 뭐뭐에 의해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또 가지요. 뽀삐가 배고픈데 밥그릇이 비어있을 때 건드려 소리를 냅니다. 그렇다면 밥그릇 비어있는 건드리다 터치 받고요. 소리를 냅니다. 요거까지 됐죠. 뭐뭐에 의해서인데 소리를 냅니다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75번이고요. make a noise라고 나왔습니다. 소란을 피우답니다. 이게 noise가 소음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소음을 만들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요. 소란을 피우다, 시끄럽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make a noise 함께 연결해서 외우셔야 써먹을 수 있습니다. noise 하나보다는요. make a noise 같이 연결해서 보시죠. Don't make a noise at night.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at night, 밤에요. 밤에는 시끄럽게 하지 말라. 이건 기본 예의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 만들 수 있을 겁니다. when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뽀삐가 배고프다. 그리고 밥그릇이 비어있다. 발로 밥그릇을 건드린다. 소리를 낸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갑니다. When she is hungry, 뭐뭐 할 때, 그녀가 배고플 때, 그래서 그리고 her bowl is empty. 그녀의 밥그릇이 비어 있을 때, 즉 그녀가 배고픈데 그녀의 밥그릇이 비어 있을 때, she makes a noise. 그녀는 만듭니다. 무엇을요? 소음을 만든다는 거죠. 시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by touching 이렇게 나왔죠. 건듦으로써 이렇게 해석됩니다.
표현도 하나 기억해 두시죠. by 다음에요. 동사의 ing가 쓰이면요.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됩니다. 뭐뭐에 의해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건드림으로써 무엇을요? 그녀의 밥그릇을 건드는데 with her paw입니다. 이게 바로 그녀의 발로가 되는 거죠. 발. foot이 아니고요. 동물, 발톱 달린 동물들의 발은 paw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발로 밥그릇을 건드림으로써 소음을 만든다는 거죠. 조금 복잡하죠?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When she is hungry and her bowl is empty, she makes a noise. 그녀는 시끄럽게 합니다. 건듦으로써요. 무엇을요? 그녀의 밥그릇을 무얼로? 발로. With her paw. paw라는 것이 동물들의 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긴 문장 소화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지요. 만약 제가 밥을 주지 않으면 크게 짖습니다. 밥 달라고 건드렸는데 신호를 보냈는데 밥을 안 주면 신경질 내요. 그래서 만약 제가 밥을 주지 않으면 만약이 나왔고요. 밥을 주다, 크게 짖다 이런 것들 챙기면 되겠죠. 276번이고요. feed라고 나왔습니다. feed는요. 동사로 밥, 우유 등을 먹이다 혹은 먹이를 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feed. 동물에 먹이를 주다 충분히 쓸 수 있겠죠. feed. Don't feed the dog from the table. 개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From the table. 테이블로 붙어요. 즉 여기서는 식탁이라는 의미로 쓰시면 되겠죠. 식탁에서 강아지들에게 음식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 주고 싶어서 이렇게 주면 이게요 좀 습관이 되고요. 사실 동물들은 사람이 먹는 걸 먹으면 좀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짠 음식들, 소금을 잘 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물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사랑한다면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전용 음식들을 주는 게 좋다고 하지요. 식탁에서 개에게 먹이를 주면 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럴 때 표현이 Don't feed the dog from the table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277번이고요. loudly라고 나왔습니다. 부사로 큰 소리로 라고 나왔네요. loudly. 부사로 큰 소리로. I can't hear you. 제가 당신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잘 들리지 않아요. I can't hear you. Speak loudly. Speak loudly.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라는 뜻이겠죠. I can't hear you. Speak loudly. 178번입니다. bark라고 나왔습니다. bark라는 것은요. 동사로 짖답니다. 멍멍멍 짖을 때 이때를 bark라고 한다는 거죠. bark. 동물, 개가 울을 때 영어로 어떻게 하시는 줄 아나요? 우리는 멍멍하지요. 걔네는요. 바우와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우와우. 실제로 걔가 바우와우라고 짖을까요? bark 동사로 짖답니다. Let people talk and dogs bark. 이게 무슨 말인가요? let은요 뭐뭐 하게 하다지요. 사람들이 말하게 하고요. 개가 짖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냥 사람들 그냥 말하게 내버려 두고요. 개도 짖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즉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남 말에 신경 쓰지 마. 그냥 네가 할 일만 해. Let people talk and dogs bark. 그냥 짖게 둬. 이런 의미가 되겠죠. bark, 짖다라는 의미네요. 그러면 만약 제가 밥을 주지 않으면 크게 짖습니다. 좀 끊어서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봅니다. If I don't feed her, 만약 if로 표현하시고요. 제가 주지 않으면이니까 If I don't feed her, 그녀에게 밥을 주지 않는 거지요. 그녀에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누구에게 밥을 주다라는 말을 이렇게 영어식으로는 표현해 줘야 되지요. 이런 느낌들 잘 자꾸 살리셔야 됩니다. 그녀는요, barks, 짖습니다.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짖는다는 거지요. 밥 달라고 주인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요. 그래서 때때로 저의 이웃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저는 선생님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짖으면 옆 사람에게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종종 전화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요. 실제로 이렇게 전화를 막 하지는 않고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짖습니다. 이웃 전화를 합니다. 요거 챙기면 되겠죠. 279번이고요. neighbor 이웃입니다. 포털 사이트 그거가 아니고요. neighbor 명사로 이웃입니다. 철자가 좀 헷갈립니다. neighbor 잘 보셔야 됩니다. neighbor. My new neighbor is always making a noise. 나의 새 이웃은요. 항상 소음을 만듭니다. 즉 불평불만한 겁니다. 내 옆집은 늘 시끄러워. 이런 의미가 되겠죠. My new neighbor is always making a noise. make a noise 또 한 번 나왔습니다. 280번이고요. call이라는 동사입니다. call은요. 뭐뭐라고 부르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전화하다라는 의미는 됩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라고 부르다, 전화하다 이런 의미 두 가지만 챙기시면 지금은 충분합니다. You can call me Jack. 당신은 전화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Jack.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요. 당신은 부를 수 있습니다. 나를 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너 그냥 나 잭이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You can call me Lee. 여러분들은 저를 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씨. 그건 아니. 이렇게 뭐라고 부르다 할 때 이렇게 영어식 이름은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잘 안 되죠. You can call me Jack. 이렇게 보시고요. I'll call again later. 이런 말은 참 많이 쓸 수 있습니다. I'll call again later.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상대방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I'll call again later.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때때로 저의 이웃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때때로도 챙겨보시고요. 저의 이웃이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갑니다. So, 그래서 my neighbor, 저의 이웃이 sometimes, 때때로 calls me,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빈도부사의 위치, 일반 동사 앞, 이렇게까지 챙기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뽀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도 같이 설명해드렸었죠. 잘 챙겨보시고요. 마무리 게임 진행하도록 합니다. 메모리 게임이죠. 6개의 단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pet, feed, empty, female, straight, neighbor 6개의 단어가 준비되어 있네요. 같이 가겠습니다. 3, 2, 1. pet, 애완동물, feed, 먹이를 주다, empty, 비어있는, female, 여성의, straight, 곧은, neighbor, 이웃. 지우겠습니다. 3, 2, 1. pet, 애완동물, feed, 먹이를 주다, empty, 비어있는, female, 여성의, straight, 곧은, neighbor, 이웃. 우리말 없어집니다. 3, 2, 1. pet, 애완동물, feed, 먹이를 주다, empty, 비어있는, female, 여성의, straight, 곧은, neighbor, 이웃. 조금 더 지우겠습니다. 3, 2, 1. pet, 애완동물, feed, 먹이를 주다, empty, 비어있는, female, 여성을, straight, 곧은, neighbor, 이웃. 준비하시고 갑니다. 3, 2, 1. pet, 애완동물, feed, 먹이를 주다, empty, 비어있는, female, 여성의, straight, 곧은, neighbor, 이웃입니다. 자, 오늘 출석 확인 단어 함께 보시죠. 14강 출석 확인 단어고요. pet, feed, empty, female, straight, neighbor의 의미를 수강 후기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단어 공부 다 하셨다고 끊지 마시고요. 스토리 클립에서 우리 사랑스러운 뽀삐가 등장합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오늘 강의에서도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et, female, female, hair, hair, straight, straight, outgoing, outgoing, character, character, tail, tail, wag, wag, greet, greet, lovely, lovely, bowl, bowl, empty, empty, buy, touch, touch, make a noise, make a noise, feed, feed, loudly, loudly,